이번 인터뷰에서는 위스콘신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오현석 연사님을 모셔보았는데요. 연사님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는 07학번 출신이고요. 졸업 후에 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원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2018년도에 받았고요. 그 뒤에 MIT에서 4년 정도 박사후 연구원, 그러니까 포닥을 하다가 2023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합금 설계를 연구하고 있고요. 합금 설계 및 개발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 많은 이제 산업들이 좋은 금속 소재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 미래 핵융합, 자동차, 비행기, 우주,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금속 소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을 개발을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사님의 학부 시절 진로 수립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학부 때 많이 놀기도 많이 놀고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경험을 꼽아보라면 저는 4학년을 마칠 때쯤 내가 진로 고민을 1년 정도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학년을 한 학기를 더 다니고, 그 다음에 한 학기는 아예 졸업을 하고 반년 정도 이렇게 쉬면서 진로 고민만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제가 학부생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인생을 뭔가 굉장히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이 재료공학이라는 게, 내가 재료공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하고 계속 사는 게 과연 인생에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박사 지도교수님 박원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아예 저는 고민하는데 시간을 들였고요. 그때 많은 좋은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적정 기술을 그때 잠깐 공부를 해서, 그 당시 유행을 했던 게 이제 물을 정화해주는 빨대 이런 기술들을 하면서 공학이 이제 사회에 아주 어떻게 보면 최신 기술은 아니지만 적절한 기술로 사회에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그 빨대 가져가서 자연에서 물 떠서 마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해 여름에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가이드분이 저와 그 친구들을 예정에도 없는데 갑자기 딱 내려서 여기는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 곳을 보여주셨는데, 거기가 이제 노천 철광석 광산이었어요. 그 광산이 개발되기 전에 그 지역이 굉장히 못 살고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 개발이 되고 나서 많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지역이.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환경 오염이 너무 많이 돼서, 강이 많이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거기서 식수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염된 거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사실 그 개발 자체가 그 지역을 진짜 살리고 활성화된다기보다는 그 자원을 그냥 약간 수탈해가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마음이 많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때 또 생각을 했던 게, 그렇다고 저희가 회사들한테 무작정 좋은 일만 해라, 아니면 개발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공대의 장점은 우리가 회사가 그런 좋은 방향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적 이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학계에 가서 그런 좋은 가치관과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었고요. 그게 제 진로 수립의 가장 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공학 전공과 학부에서 배운 내용들이 진로와 이후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계에 있으니까 전공은 당연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전공 외에 좀 교양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철학의 이해를 학부 때 들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핵심 교양으로 들었던 그 과목에서 철학 수업을 좀 들었었고, 그리고 뭐 재료종합설계 수업에서 뭐 이경호 교수님이 트리즈 뭐 창의적 그 설계 방법론을 몇 번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렇게 들었던 강의들이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게 특히 제 전공이 합금 설계이다 보니까, 재료 설계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뭐 미세 조직도 봐야 되고, 역학적인 특성도 봐야 되고, 디스로케이션 같은 디펙도 해야 되고, 뭐 싱크로트론 같은 그런 측정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물리로 치면 물리학과 출신보다 못하는 것 같고, 역학으로 치면 기계과 출신보다 못하는 것 같고, 화학으로 치면 화학과 출신보다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근데 MIT에서 이제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재료라는 학문 자체가, 재료의 특성 자체가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정확한 과학적인 계산, 그런데 공학에서 출발하는 그런 목적론적인 고려가 같이 이루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적인 측면이 있다. 그거는 재료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숙명 같은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학부생 때 들었던 그 철학 수업들, 그리고 예를 들어 칸트 같은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가, 칸트도 그때 직관과 정확한 계산, 기계론적인 계산, 그리고 뭐 목적론적인 거,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아니면 이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합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떤 창의적인 설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트리즈의 관점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가 재료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참 그때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기억이 나고 저만의 독특한 관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구자로서 뛰어난 성과를 내시기 전에 학부 때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부생들이 지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추천하시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부 때 막 그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뭐 기독교 동아리 활동 하나만 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학부생 때 아무래도 그 뒤에는 자기의 전공 영역이나 전문 영역에서 질주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부생 때는 조금 더 이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좀 자신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정말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내가 그런 직업 안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그런 좋은 자존감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진짜 깊이 생각해서 한 문제를 골똘히 고민을 해보고, 잘 안 풀리는 것들을 골똘히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시간을 뭐 일주일이 걸리든 2주일이 걸리든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학부생 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사님께서 해외 대학 교수직을 결정하신 계기와 임명되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동기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사실은 저는 뭐 꼭 미국에서 지원을 해야겠다, 꼭 한국에서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큰 결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좀 제가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그때 한국에서 오프닝이 그때는 거의 제 분야에서 많지 않았었고 거의 없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 미국에서 한번 지원을 해볼까, 그 정도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제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과연 제 스스로가 세계에서도 통하는 실력일까? 특히 이제 외국의 많은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한꺼번에 경쟁을 할 때 제가 거기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인지 한번 검증을 또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검증으로 또 교수를 지원한 측면도 있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 또 미국에서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됐고요. 특히 지금 제가 있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젊은 시기가 중요한데, 특히 연구자로서는 30대, 40대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까지 저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위 과정은 모두 서울대에서 마치시고 연구원 과정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교, 특히 미국에서의 교수 임용을 위해서는 미국 포닥 경력이 필수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해외 교수 임용을 위해 추가로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교수를 지원을 하려면 좀 동양권에서만 계속 박사후 연구원까지 하고 나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실적이나 다른 부분 때문이 아니고, 동양권에서 지금까지 커리어를 쭉 해온 사람이 이 학교에 아니면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한국에서 학위를 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이 서양권에서 박사후 연구원은 해야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특별히 필요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 분야에서 적어도 당신 세대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부 과제를 따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분야의 대가들과 경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착각을 했던 게, 제가 그냥 이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야 미국에서 교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 보니까 알게 된 게, 이 최고라는 게 그냥 저희가 생각하듯이 티피컬한 분야에서 그냥 줄 세우기를 해서 최고가 아니고, 각자의 유니크한 그런 패스가 있을 거예요. 연구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각자 유니크한 연구 분야가 있을 거고, 각자의 강점이 있을 텐데, 그런 대체 불가능한 강점을 지닌 사람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를 지원하고 싶으신 미래의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본인이 연구 주제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도 교수님과 프로젝트에서 많이 돌아갔고, 그런데 어느 상황에 있건 내가 정말 내 강점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가 어떻게 잘 결이 맞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하나하나를 쌓아서 어떻게 나만의 유니크한 강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